생각해보세요. 뭐 테슬라, 현대차 이런 비교조차 참 무색하네요. 애플, 삼성전자 일단 비교해볼게요 다시. 왜냐하면 애플, 삼성전자는 자존심이거든. 삼성전자까지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시간이 빨리 가져서 좀 진도를 빨리 내보겠습니다. 자, 유 반장이 지금 약간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자, 공정위 자료로 제가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에 나온 공정위 자료 중 일부예요. 총수라고 재벌 총수.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 지분율 2020년 한 해 동안 오히려 증가했어요. 1%포인트 증가한 58%라는 겁니다. 이게 줄어드는 게 사실은 그 배분이 잘 되는 주주 자본주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되고 증여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한 특수 관계인 그 집단의 지분율은 줄여야 하잖아요. 내부 지분율은. 근데 대한민국은 증가한다. 왜? A, B, C, D를 했더니 붙이고 쪼개고 합병하고 수합하고 또 터널링하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했더니 자, 총수 일가는 평균 3.5%의 지분을 직접 보유한다는 거예요. 100 중에 몇 퍼센트?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하는 게 총수 일가의 계좌에 직접 보유하는 게 3.5%. 100의 자본금이면 총수 일가는 3.5%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주로 계열회사, 왜 자회사, 손자회사, 손손회사 만들어가지고 계열회사를 통해서 51.7%를 가지고 있고 자기 주식 2.4%. 이거 합쳐서 몇 퍼센트다? 58%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직접적인 의결권 지분은 몇 퍼센트야? 33.5%인데 계열사하고 자사주 등등을 통했더니 58%. 붙이고 쪼개고 터널링 했더니 의결권이 몇 배가 된다? 16.6배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다단계 피라미딩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현대식 주주 자본주의냐? 아니죠. 세습 때는 앞으로도 계속 세습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쪼개고 붙이잖아요. 왜? 계속 시가를 누르잖아요. 왜? 세금 적게 내려고. 계속. 왜? 계속 물려주려고. 내 후대에게. 이게 뭐예요? 봉건주의죠. 세습하는 자본주의죠.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게 공정이 자료로 입증되는 거라니까요.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부 지분율이. 좀 있으면 60% 되겠어요. 60%. 3%로 60%를 확보하는 거예요. 차등 의결권 있죠. 차등 의결권 부여하자고 하잖아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좀 약간 후진적인 모험 자본에게 기회를 주고 그 리스크에 대한 성과를 고르게 배분하는 이런 선진적인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후진적인 자본주의를 체제를 더 지원하고 방치하는 게 뭐다? 법이다. 법. 지배주주의 편취, 약탈이라기보다는 편취를 보장하는 우리의 법체계. 대표적으로 유경TV에서 유 반장이 모의세도로 부르지은 상법 382조의 사망을 개혁해야 된다. 현재 이사는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라. 어떻게 바꿔야 된다? 딱 한 단어만 넣자는 거죠. 이사는 법 정관에 따라서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라. 왜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거는 무슨 뭐 시행령을 뜯어고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세칙을 만든 거 이렇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딱 넣으면 돼. 이것만. 이거 이번 대선 때 이거를 어떤 그 대통령 공약으로 넣고 내가 이거를 임기 초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후보에게 저는 한 표를 던질 겁니다. 여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삼지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 또는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는 물론 회사의 구성원인, 회사의 동반자인, 심지어 회사의 주인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주주의 이익도 전체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설해야 됩니다. 기존의 현재의 382조의 2항과 3항으로도 이사에게 이런 의무를 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율배반적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뭐 합병 분할할 때 어떤 시가대로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165조, 176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의 공정한 가치, 공정한 가격을 계산하고 그 가격대로 자본거래의 비율이 조건이 결정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공정한 가격. 이거는 자본시장법 제1조예요. 공정한 가격, 공정한 거래. 한국거래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고. 그런데 법 스스로가 그거를 망치고 있어요. 옛날에 국가보안법이 헌법을 망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양한 자본거래와 수익거래를 통해서 비지배주주들의 어떤 권리를 편취해가는 그런 지배주주의 만행,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를 지원하고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다. 그 대한민국을 변동성의 중심인 후진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의 만행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킴이로서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주식을 사고 싼 주식을 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비싼 주식을 사고 싼 주식을 팔더라. 거꾸로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를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강 PD가 좋아하듯이 차트 보고 추세가 살아있는 주식을 사고 뜨거운 주식을 사서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죠. 기계적인 매매, 알고리즘 매매, 다 그런 거죠. 그런데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될 국민연금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시장을 팔고 미국 시장을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국 시장 안에서도 비싼 주식을 사고 싼 주식을 팔죠. 비싼 주식은 왜 비싸요? 스토리, 성장성이 뒷받침되니까 비싸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국민연금이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된다? 더 비싸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된다? 스토리에 기반해서 비싸진 주식을 팔고 스토리가 약한 처참하게 짓밟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은 제가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명분도 있잖아요. 단기 성과가 중심이 아니니까.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처참하게 짓밟혀 있고, 또 왜 중소형주가 짓밟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보다 패시브로 가니까. 다 그냥 액티브 자금이 다 패시브 자금으로 가는 거예요. 다 ETF 투자한대요. ETF는 뭐예요? 다 지수 관련주잖아. 지수 관련주, 대형주, 시가총액 큰 거. 그 작은 애들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PER이 서너 배인 중소형주가 속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약하면 지금 MPS가 국민연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심에 뭐가 있다? 테슬라 같은 주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빨간색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강 PD, 네. 화면만 띄워주고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화면만 띄워주세요. 화면만. 자, 국민연금 운용 현황 보겠습니다. 화면만 나오는데 그 화면 때문이 아니라 글씨가 자체가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예. 아까 그 시간에 살짝만 한 2포인트만 튀어도 될 것 같습니다. 2포인트. 네. 네네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운용 현황 16년도부터 21년 9월까지 쭉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2020년도에 21%였어요. 해외 주식이 23%였어요. 대동소이했습니다. 자, 9개월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국내 주식 18%, 해외 주식 몇 프로? 26%. 그러니까 전 세계 탑 3 안에 드는 큰 거대 연금이죠. 국민연금이 불과 9개월 만에 한국 주식을 몽땅 처분하고 해외 주식은 대부분 다 어디예요?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에 지금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싸요, 비싸요, 여러분? 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국민연금의 만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자, 맛보기. 테슬라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지난 10월에 있었는데요. 10월 7일 날 정기주총에. 이때 이제 제임스 모독이라는 사람을 사회이사로 뽑자 이런 안건이 올라왔었나 봐요. 이 제임스 모독이 누구냐면은 루퍼드 모독 아들이에요. 루퍼드 모독. 그러니까 미디어 재벌 아들이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반대했어요. 이 사선임에 대해서. 뭐라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영진의 주식담보에 대한 위험관리 노력이 부족하여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자존심이에요. 자, 국민연금이 내년 3월, 2월 정기주주총 때 국내 어떻게 보면 실질적 일대 주주잖아요. 네, 국내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자존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모독은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고 현재 테슬라의 인디펜던트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벌 아들이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반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재벌 아들인 거죠. 그런 사람이 테슬라의 사회이사 감사위원이 된다? 이러니까 이제 반대한 거예요. 자, 여담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주식 매매 동향 쫙 봤습니다. 봤더니 뭐 1년간 매매 동향 연기금 이것도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네. 연기금 보니까 얼마를 샀다? 팔았다? 26조. 1년간 26조 팔았어요. 26조. 개인들만 91조만 지금 산 거예요. 개인들만. 1년 동안. 아시겠죠? 근데 그 개인들의 계좌가 지난 2년간 지금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대체적 평균적으로. 심각한 일이죠. 91조 지금 투입했는데 1년 동안만. 2년 동안 투입한 거 보면 한 200조 될 거요. 그게 지금 마이너스 난다. 마이너스.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난 1년간 판 거는 뭐 지수 관련 대형주를 거의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엄청 줄였으니까. 그 중에 산 건보다 신성장 산업, 뿡뿡뿡 새로 상장한 주식들 다 비싸잖아요. 하다같이 밸류에이션이. 그런 주식만 샀어요. 크래프톤, 삼바, 카카오페이, 하이브, SK 아이테크놀로지, 현대중공업도 이제 분리돼가지고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주식만 몽땅 산 거예요. 1년 동안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라고? 비싼 주식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트레이딩을 한 거네요. 네? 트레이딩을 한 거네요. 계속 그냥 비싼 주식 산 거예요. 계속 패시브 투자한 거고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대에 있는 싼 주식은 더 싸지게 된 거고 중소형주들은 박살난 거죠. 국민연금이 가치 투자를 안 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가치 투자 반대적인 투자를 한 거죠. 보세요. SK 바이오팜 다 이런 거예요.
GCCL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녹십자 두 개 합쳐진 거. 녹십자 계열 두 개 합쳐진 거. 그러니까 부산중공업은 잘못 투자했네. 뭐 어떻게나 이제 뭐 내막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국민연금의 이 어떤 이런 거꾸로 투자. 장이 좋을 때는 이게 장이 강세장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장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항공모함이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뜨거울 때 뜨거운 시장에서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뜨거운 시장은 거래가 많고 사람들이 막 서로 살려고 덤벼들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럴 때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살짝. 솔소문 없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뭐다? 지난 2년 동안 테슬라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테슬라였다. 사학개미 국민연금 달려든 거죠. 자, 앞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나 기사를 몇 건 통해서 이제 많이 얘기할 게 뭐냐면 퇴직연금의 만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될 어떤 위정자들의 어떤 태만, 직무 태만이다 이런 얘기죠. 퇴직연금 적립금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한 250조 넘었다고 하는데 90%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90%가 우리 직장인들 퇴직연금이 90%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지금? 원리금 보장요. 은행에 넣는 거 있잖아요. 보험사 은행에 그래가지고 이자 받는 거, 예금 이자 받는 거, 채권 이자 받는 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퇴직연금의 90%가.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에? 이래가지고 이 저금리 시대에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물가 대비 상승률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노후 보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DB, DC 이런 이분법 구조에서 살펴야 돼요. DC형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자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안을 뜯어보면 원리금 보장형이 90%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해서 그 성과를 배분받는 성과 배분형이 10%. 원리금 보장형이 90%. DC, DB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퇴직연금이 가입자들을 자본가로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퇴직연금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퇴직연금 현재 같은 상황은 제가 보면은 끔찍해요. 일각에서는 그러겠죠. 아니 이거 뭐 퇴직연금 그거 노후자금인데 주식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주식 투자를 1년 2년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잖아 말 그대로. 65세 이후에 60세 이후에 대비해서 이걸 운용해야 되잖아요. 지난 100년간 주식시장의 장기 차트를 보세요. 모든 나라에 우상향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자본주의가 그래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의 구조예요. 자본력이 센 자본이 스스로 자기를 잘 불리는 투자를 잘해서 그런 기업들이 다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게 자본주의예요. 거기다 투자하는 게 주주 자본주의라는 거죠. 퇴직연금이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에. 물론 쇼크가 오고 버블이 꺼지고 부침이 있죠. 10%, 20%, 30% 조정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도 꾸준히 투자하는 게 퇴직연금이잖아요. 그게 국민연금이듯이. 그거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됩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본주의의 중심 권력은 누구한테 있다? 자본가한테 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도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크고 작은 자본가가 되어야 된다.
자본가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자본가 즉 주주로서 공정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퇴직연금 적립금 이 보세요. 18년도에 190조였어요. 20년도에 250조였어요. 엄청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엄청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퇴직연금이. 자, DC형 확정급여형이 한 60%고 확정기여형이 26%예요. DC형이 DB가 60, DC가 26, IRP가 뭐 한 13%, 14%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 뭐라고요?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크게 뭐라고? 이자 상품, 원리금 보장형이 90%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과를 내서 성과를 배분받는 상품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밖에. 그나마 그것도 IRP 같은 것들이 조금씩 늘면서 기인한 겁니다. 이게 빨리 DC형으로 와야 되고 또 DC형 중에서도 내용을 들어가서 실적 배당형으로 가 있는 성과 배당형으로 아시겠죠? 성과 배당형으로 실적 배당형 운용 비중 18년도에 9.7%, 19년도에 10.4%, 20년도에 10.7%안 늘어요. 안 늘어. 안 는다고요,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이사회도 보호하지 않고 법도 제도도 보호하지 않고 국민연금도 저러고 있고 퇴직연금도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어떻게 하고 있다? 부안해동 하고 있다. 부안해동 하고 있다. 부안해동. 뜨거우면 들어가고 좀 빠지면은 공포에 찌들어가지고 다 팔려고 하고 자본주의의 주인공인 주주 즉 자본가가 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스스로도 문제지만 법과 제도, 이사회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다 개인들을 그렇게 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대한민국이 후진적인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1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1.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배주주의 문제. 지배주주가 자기들만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편취해 간다. 합병, 분할, 수합, 여러 가지 터널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도 이를 방치한다. 지원한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국민연금 오히려 기름 붓고 있다. 길게 보면 아찔하다. 퇴직연금 저러고 있다. 원리 보장형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는데 90% 들어가 있다는 게 채권 투자. 은행에 적금하고 채권 투자하는데 90%가 있다. 퇴직연금.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부안해동 차트매매 하고 있다. 다 투기다 투기. 그 결과는 뭐냐? 오늘날 애플과 삼성전자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영되고 있다. 제가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를 강필이 기억하죠? 1년 반 전에 한번 했잖아요. 네. 다시는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되면 코스피 지수가 5천, 8천 간다. 근데 그 1년 반 사이에 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더라고 내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기 보세요. 종가 2021년 11월 말 종가 대비 PER 그다음에 BPS, PBR, 배당금, 배당 수익률, ROE, 부채 비율. 이제 PER, PBR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약간 2순위인 것 같아요. 1순위는 뭐다? ROE다. ROE. 부채 비율도 바라보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 보세요. PER 삼성전자 애플 18배 30배 그러니까 19배 30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런데요. PBR을 보세요. PBR 1년 반 전에 삼성전자가 한 2배 뭐 안 되었고 애플이 10배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반 지나서 지금 어떤 숫자가 나온다? PBR이 삼성전자가 1.8이고 애플은 38배다. 38배. 애플의 지금 PBR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바이오 벤처다. 바이오 벤처다. 왜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바이오 벤처 주가가 계속 올라. 왜? ROE. 정답은 ROE에 있다. 삼성전자의 ROE는 10%다. 10%. 자기 자본 이익률.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률, 순이익,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순이익, 에쿼티 대비 순이익 10%야. 10% 비율이. 애플은 몇 프로라? 144%. 14배. 그러니까 주주들이 어떻게 돼? 계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플의 주주 되면 내가 10을 투자해. 그럼 1년에 뭐가 온다? 144%. 14가 오는 거야. 14가. 애플은. 삼성전자는 10을 투자하면 1년에 주주들한테 얼마가 가? 1이 가. 1. 애플은 14가 가. 그러면 기존 주주나 예비 주주나 어디를 더 좋아해? 애플에 투자하면 14를 주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2를 줘. 안전성 부채 비율 37대 456%예요. 애플이 부채 비율이 15배가 높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 그런데도 주주들은 어디를 더 선호한다? 애플로 간다는 거야. 애플로 간다. 자, 배당 수익률도 작년에 삼성전자가 많이 줬기 때문에 4.2% 나와요. 작년 배당 기준으로. 이게 작년 배당 기준일 거예요. 애플은 1%가 안 나와요. 지금. 안정성? 안정적인 배당? 안정성? 부채 비율? 낮은 부채 비율? 그거 생각하면 삼성전자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난다? ROE. 얼마나 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주주 중시의 경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다? ROE다. ROE. ROE 경영이다. 이제는.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44%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만들었다? 이 숫자 나온다. 오늘의 결론 숫자입니다. 하나는 3,125조 원이고 하나는 425조 원이에요. 애플은 3,125조 원의 몸값이에요. 삼성전자는 425조 원이에요. 이러다가 10분의 1 되겠어요.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큰 역사적인 이 트렌드, 장기적인 트렌드, 구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 1, 2, 3, 4, 5, 6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1, 2, 3, 4, 5, 6. 이걸 뜯어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걸 뜯어 고치겠다고 공약을 거는 사람한테 표를 던져야 된다. 1. 지배주주의 만행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 이런 거를 지지하고 방조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을, 상법, 자본시장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것이냐. 기름에 물을 붓고 아주 싼 주식을 폐기 처분하는 이런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4. 퇴직연금을 이대로 둘 것이냐. 원리금 보장형의 90%
몰빵하는 퇴직연금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 결과 부안해동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중심 없이 갈팡질팡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군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뭐 하나 빠졌다. 5, 6 퇴직연금, 국민연금. 아니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만두라니까 좀 아쉬워. 나 이거 밤새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뭐가 하나 빠졌지? 국민연금 그 위에 법도 했는데 잠깐만요. MPS 그다음에 퇴직연금 다 했다.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은 뭐가 됐다? 오늘날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됐다. 왜 제가 삼성전자 애플을 얘기하냐? 삼성전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뭐 단기간에 이걸 다 뜯어 고친다? 제가 볼 땐 난센스죠. 법부터 가장 빠른 건 뭐다? 상법 382조의 3항부터 딱 고치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내일 기사를 써야 되는데 이 라이브 준비하는 기사를 못 썼는데 물적 분할하고 또 주식 수합하고 이런 중요한 뭐 또 양수도 할 때 일종의 소수 주주들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거를 머저로티 오브 마이너리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식으로는 3% 누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좀 기사를 좀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두 회사의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의 ROE와 부채 비율 그 다음에 PBR, PER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는 애플의 10분의 1로 전락할 삼성전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에 2005년, 4년 제가 삼성전자 출입할 때 우리 전학님 씨, 네. 제가 그때 출입할 때요. 그때 애플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2005년, 2004년도.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라잡는다 이런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익은 삼성전자가 넘었을 때가 많았어요.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 당시에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 기억에. 근데 15년 지난 현재 16년 지난 현재 어떻게 돼 있다? 10분의 1이 될 위기에 돼 있다. 10분의 1. 비등비등 하다가 지금 10분의 1이 될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애플의 본고야 미국 국민들의 주식 계좌는 얼마나 불어났을 것이며 그 퇴직연금 계좌는 얼마나 불어났을 것이며 반대로 그 사이에 우리 개인들의 그 주식 계좌는 얼마나 좁아들었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상대적으로. 자 마지막 그만두기 싫어서 제가 이거 밤새 준비해가지고 너무 그만두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강 PD 네. 연말에 관심 들 만한 관심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증권주를 뽑았어. 증권주. 그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 헐 무슨 증권주냐 이런 얘기. 무슨 증권주냐. 지금 장난하냐 이런 거지. 야 그 많고 많은 주식 중에 무슨 증권주야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어요. 강 PD한테. 지금 이제 한 달 있으면 배당 먹잖아.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시가 대비 5%가 나와. 한 달만 들고 있으면 5% 나와. 증권주 중에. 근데 돈을 역대급으로 벌어. 시가총액이 3조가 좀 넘는데 순이익이 1조야. 그런 증권주가 있어. 그러면 그런 증권주는 사야 돼, 안 사야 돼? 투자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우리 전황님 씨 어때요? 사고 싶어요? 봐봐, 시가총액이 한 3조 한 3, 4천억인데 순이익이 1조야. 근데 PER이 4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배당 수익률이 5%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당장 사죠. 대표적으로 뭐다? 저 옆에 건너 있는
NH투자증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가까이에 있는, 아. 멀리 있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국민연금부터 팔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NH투자증권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국민연금이 NH투자증권을 파는지 안 파는지까지는 내가 주지를 못했어요. 내가 나 지금 저기 전학님 씨도 많이 못 잤지만 어제 몇 시간 잤어요 우리 전학님 씨? 저 5시간? 5시간? 오. 저는 어제 한 3시간 잔 것 같아.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 막 너무 아쉽다 끊으려고 하니까. NH투자증권은 열심히 빠지고 있었네요. 당연하죠. 자, 마지막 국민연금 지킴이로서 이 화면을 이제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아까 얘기했죠. 국민연금이 테슬라 사회이사 선임에 대해서 대차게 반대 의견 표시했다니까. 무슨 루포드 머독의 아들이 사회이사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국민연금의 그 기세가 내년 2월 3월 주총 때 그대로 쭉 전이되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 딱 나오잖아요. 주식 국내 주식 18%, 해외 주식 26%. 엄청난 차이가 난 거야. 불과 1년 사이에. 1년 전만 해도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대요. 신뢰하지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싸니까 투자하면서 대표적으로 그 지배주들의 전횡과 횡포를 방지할 만한, 막을 만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국민연금이. 그러려고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대체투자 수탁자 책임본부도 있고 많아. 어? 포트폴리오 추이. 보세요 진짜. 국내 주식 사정없이 주고 있습니다. 176조에서 지금 170조 아래로 줄었어요. 해외 주식은 243조. 근데 이게 중기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생각하면서 그리고 2천만 가까운 동학 개미운동을 생각하면서 오늘 라이브를 여기서 마칠 텐데요. 내년 대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가 5천 명이 나왔네요. 네, 역사적인 날이죠. 5천 명이 나온 날. 지수는 재밌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막 잘 오르고 있고 성장주의의 코스닥이 무너지고 있어요. 1% 빠지면서. 에코프로 비엔 마이너스 6%, 퍼로비스 5%, LNF 5%, 리메이드 8%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국민연금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얘기고. 자, 뭐 더 구구절절한 얘기 말씀은 안 드리겠고, 후지산, 킬리만자로산, 에베레스트 지수를 갈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처참한 비교, 우리 바뀔 수 있다,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